네, 포커스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네마다 또 정치 현수막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도 많았지만 생소한 정치 신인 이름의 현수막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지사 후보나 도의원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히고 뛰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 있어서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인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와 도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사무처장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라서 도지사나 도의원에 관심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일단 두 분이 의사를 밝히셨고 또 시민 모임인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고요. 자, 우선 그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그 제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어떤 시민단체인가요? 예, 그 일반 시민단체하고 또 비슷한 가치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보다 이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바꿈으로써 좀 제주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몇 분쯤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언제 출범하셨습니까? 예.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준비위원회가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정식 출범은 올해 4월 3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 사실상 여러 도지사 출마 후보군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첫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동안 대표적으로 뭐 제2 그 공항 반대 활동가로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치인을 하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한 30년 가까이 제주도가 너무 이제 관광객도 급증하고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 공동체, 그리고 사람까지 이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겠다. 뭔가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제2공항이 사실 그런 그 개발이냐 보존이나 이런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민 다수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 중에서 아무도 제2공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가 없거든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그 환경 보존이나 삶의 질을 바라는 그런 도민의 마음을 모아낼 후보가 한 명은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건도 사무처장께서는 이제 30대 초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도의원 선거, 뭐 정치 입문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네, 뭐 기존의 활동을 계속했던 것과 같이 이제 제주 사회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함께 활동하는 뭐 청년분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지금 깊이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제주시 인재 사건에서 제가 현수막 봤는데 이름을 걸린 거? 예. 그게 출마 선언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지 않고 그리고 어렵게 모아낸 도민들의 의견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를 좀 바꿔보고자 그렇게 출마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신 거고 그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지금 두 분에다가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까지 3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뭐 대표 사무처장이시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진보당 소속이고 또 정의당 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출마를 뭐 어떤 제3지대 정당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각자 소속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단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현행법상 그 지역 정당은 불가능하고 전국 5개 광역 시도에 도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무소속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시민정치연대가 준 지역 정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거기와 또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이렇게 나서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시민정치연대는 법적인 정당이 아니고 시민단체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 멤버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가치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진보당의 후보 혹은 정의당의 후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 정의당 나머지 한 분은 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하시고 선거도 같이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박 대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일단 제2공항 반대 활동가 이거고 또 그래서 그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원희룡 전 지사와는 이 정면 대립하는 구도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희룡 전 지사와 서귀포 중문 같은 출신에 그리고 나이도 같죠.
예, 나이는 제가 한 살 윗니다만 같이 학교를.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학과 들어가셨고, 아무튼 맞습니다. 예. 같은 길을 쭉 걸어오셨는데 지금 나가시는 방향이 서로 반대거든요. 어릴 때는 뭐 두 분이 혹시 친하셨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서로 아는 정도였고요.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이제 가까이 지냈죠. 예. 그러면 박 대표께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되는 사람입니까? 질문이 참 그렇습니다. 정치를 입문하게 해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정치를 입문하는데 무슨 보탬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탬이 많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리고 예. 지금 박 대표께서 출마 선언한 게 시민단체 중심의 제2공항 반대 운동은 한계가 드디어 왔고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도 좀 끌어보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출마를 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가치와 지향 방향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매듭을 짓는 거를 시민단체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나 어떤 정부 행정 여기서 뭔가 이제 최종적인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민단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끝났어야 될 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2공항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때다. 그것도 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제2공항 사업 중단으로 매듭을 지으실 겁니까? 당연히 제가 당선된다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할 건데 다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고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은 이제 중단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좀 더 건설적인 대안으로 이후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도지사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20, 30대 청년들의 어떤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건가요? 네. 2030 세대는 이제 촛불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개혁 성과들이 청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보수 야당은 어떤 반페미니즘과 그리고 이제 어떤 공정의 탈을 쓴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좀 포퓰리즘 정치로 청년들을 선동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년 세대가 어떤 캐스팅 보터로서의 그런 호명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난 서울과 부산의 시장 그 보궐선거에서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년들이 뭔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호명과 선동의 대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등한 어떤 정치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그 추석연휴 기간에 지난 15일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 지역의 20대 그 청년들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의당은 2%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제주도 내 20, 30대가 어떤 보수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주변에 봐서는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은 물론 진보 성향 분이시긴 한데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볼 때. 그렇긴 하지만 뭐 우선적으로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거대 양당제에서 청년들이 어떤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좀 더 소신 있게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걱정되는 청년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에 지지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이제 긁어주는 그런 뭐 어떤 정책들을 야당에서 펴고 있으니까 지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떤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청년들이 지금 소신 있게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향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당을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보기보다는 지지할 정당이 없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을 뽑지 않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 특히 청년들이 어떤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떤 도지사 선거 출마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도의원 선거 출마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헤쳐나가야 될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제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 지금의 정치 제도와 그리고 선거 문화에서는 막대한 돈과 어떤 막대한 조직 자원을 이제 활용해야만 당선이 가능하다.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떤 경제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을 이렇게 축적하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특히 2006년도에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의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광역 의원으로 바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확 와닿네요. 예. 그리고 또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40대 조사를 했었거든요. 40대 제주도민 40대들의 정당 지도에서 정의당은 0%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20, 30대 지지도 낮고 40대도 낮고 한 상황에서 도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혹시? 당선될 가능성은 일단 부딪혀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제주의 상황에서 제주에 이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거대 양당의 정치는 그러한 제주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민들은 사실 상당히 그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삶의 피해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 정당은 지금 없다. 거대 양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그리고 뭐 제주가치와 같은 이러한 단체들에서 그러한 열망을 모아내는 역할을 잘 해내야만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군소정당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전에 아까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중앙의 여론조사는 제주도 표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제라는 권력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거는 결국 선거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본적으로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소선거구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거대 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신생 정당들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연동형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편법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정치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강하게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 네,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정당들이 나올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형국은 거대 양당에서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도지사나 도의원에 대부분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예측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물론 이제 대선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거대 정당들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만은 저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성 정당들이 워낙 이제 지금 제주도 어떤 난개발이나 이런 데 대한 도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정책이나 그 인물 중심으로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 그 삼자 구도로 해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이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고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해왔던 저희 친척 어른들도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주도 그만 좀 파헤쳐라. 아니 왜
우리 지하수 파가지고 어떤 사기업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름과 고자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왜 소수의 자본이 그 이익을 가져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온 그러한 거대 양당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그러한 양당이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도민들의 열망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그런 기획 작업을 잘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필승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같이에서 후보를 더 내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가 아니라 이미 도의원 이제 도의원 후보는 앞으로도 예. 추가적으로 2차 등록을 받아서 더 낼 수 있으면 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선거라는 게 후보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선거 캠프나 이런 걸 꾸리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우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저희들을 지금 물론 아직 정식으로 선출된 게 아닙니다. 이제 선출 예비 후보 단계고요. 예. 이제 10월 말까지 최종적인 선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우리 1차적으로는 제주가치가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 세력들 그리고 사실 지역을 제가 이제 이번에도 제 고향이 이제 옛날 중문면인데 갔는데 거기서도 같이 해주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충분히 조직을 꾸릴 만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후보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기성 정당 물론 조직 외형적인 규모는 기존 정당들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버금가는 조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예. 제주시 1도 이동으로 출마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제가 뭐 전에 살다 이사를 왔습니다만은 출마하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조직을나 내지는 도와주실 분들을 꾸려나갈 계획이신지요? 저는 이제 주변에 뭐 함께 하던 뭐 청년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정의당에서 또 활동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과 그리고 제주가치를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이제 선거를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출마를 결정하시면서 당연히 공약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제2공항이야 당연히 들어가 계실 거고 뭐 제주 전반적인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이 난개발을 끝내겠다 또 전임 이제 원희룡 지사도 마지막에 송악선을 하면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되면 난개발 끝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후보로 이제 제가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예를 들어 개발 안식년제를 실시한다든가 그다음에 입도세를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광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제 질적 관리로 전환한다든가 또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관광 수입이든 아니면 지역 우리 도민들이 활동한 경제 활동의 성과들이든 이게 이제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지역 순환 경제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역 순환 경제로 경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말하자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제주도를 이용해서 벌어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빨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빨대 경제를 지역 순환 경제로 바꿔서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 공약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군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례 발표할 겁니다. 자, 뭐 1도 2동 위주의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공약은 뭐 저도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면서 도민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번 선거를 고민하면서 어떤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캠프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공약을 짜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 해결 과정까지 함께 할 것이냐를 기획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고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부터 어떤 풀뿌리 자치에 그러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께서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친지도 만나시다 그러던데 민심 동향도 살펴보셨을 텐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보입니다. 뭐 어떤 신호들이 보이시는지. 추석 연휴에 저는 이제 고향 마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조금 돌아왔고요. 우리 고향 분들은 뭐 거의 다 뵀습니다. 거의 다 뵀는데, 정말 이제는 좀 해볼 만한,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좀 뭔가 깨끗하고 제주도를 지키고 또 제주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떤 개발 세력들하고 연관돼서 아무데나 막 파헤치고 아무데나 막 덜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명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후보, 또 저에게는 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고요. 아까 박 관도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막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같이 하겠다라는 뜻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어떤 보수와 진보의 이념보다도 뭔가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 대한 열망이 좀 포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후위기나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열망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 정치라고 하면은 거대 양당의 어떤 선택을 받은 청년 정치인들이 그렇게 뭔가 이제 후보 교체, 선수 교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선수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여러 유권자들이 TV 보실 텐데 남은 기간 이렇게 뛰겠다라는 어떤 각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정치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 당 저 당 뭐 다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로 다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차선이나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 도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우리 도민들이 그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뭔가 안녕하시냐고 이제 여쭙기도 조금 되게 죄송한 나날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또 이제 폭염과 폭우의 이름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또 우리 삶을 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제주의 정치는 뭔가 도민들의 삶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뭔가 파헤치더라도 멋진 건물만 지으면 아니면 그러한 개발 사업을 유치하면 뭔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했었던 정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 이익은 소수 자본에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똥물의 악취, 뭐 교통체증과 주차난, 뭐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한 8개월쯤 남았는데 열심히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에다 대장동 개발 논란, 수박 발언 논란까지 네거티브 공방 탓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고 가을 장마와 태풍 탓에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높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제주도 내 1차 접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이제야 겨우 70%를 넘겼습니다. 어렵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낮췄는데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방역 수칙을 강조만 할 게 아니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면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방역 당국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